선생님들 이번 주에 복용한다고 공지했죠? 들었죠? 그 다음 지난주에 제가 그 해설제 올려놨는데 혹시 그럼 일요일날 프린트 해올게요. 해설제 또 안 봤으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안 보죠? 해설지를 프린트 해와야 보죠. 자, 선생님들 거기 이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에도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원칙. 이런 건 법규라 보니까 법에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법규다 보니까. 저 코로나 걸렸는데 마스크 벗을까요? 이미 코로나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백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 시원해. 17번 보니까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책 좀 볼까요? 책 보면 국가재정법에서 원칙 조항이 9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9페이지 중간에. 자, 국가재정법 예산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제6조, 16조. 선생님 9페이지 중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 어쨌든 뒤에 보니까 조세 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 네 번째,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고해야 된다. 다음 다섯 번째, 성별 영향평가법, 성인지 예산법이죠. 그쵸? 다음 여섯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대처법, 대비법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신설됐어요. 2022년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온실가스 이건. 자, 그러면 17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국가재정법 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금방 보니까 답은 몇 번이 나와요? 지속 가능성 확보 이거 없죠? 5번. 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재정 건전성 확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 한번 나온 문제를 그냥 그 이상 잘 안 나오니까 보는 정도에서 그쳐도 돼요. 그냥. 선생님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페이지. 재정 건전성 원칙에서 16조에 나와 있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밑에가 이걸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세 감면을 관리해라. 조세를 함부로 뭐하지 마라. 감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이 많이 해칠 수 있겠죠. 우리가 들어야 될 돈을 많이 감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재정 건전성은 우리 어디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도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때 재정 건전성은 어때야 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버리면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가재정법에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높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건전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IMF 코로나 있을 때까지 하더라도 50% 미만 이하니까
참고로 일본이 233%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보다는 지출한 게 더 많다는 거죠. 퍼센트로 해서. 미국도 160%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는 50% 이하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은 자기들이 궁하면 달러 찍어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재정 건전성.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 또 상승 추세가 가속화르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뭘 먼저 조세 감면하는데 조심해라 이 말이죠. 관리해라. 두 번째는 재정 부담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할 때는 요건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법령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그 법령에는 분명히 돈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이런 법을 합시다. 이를테면 어떤 법을 했다 그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또는 이 장애인들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한다? 지원을 좀 해주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지원해주자.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들어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에 대한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 주면 몇 천만 원 이런 게 있겠죠. 몇 억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출해 놓고 그것에 대한 요건을 갖춰라 이 말이야. 그다음 추가 경정이 사는 편성도 제한해라. 우리 추경 짤 때마다 뭐라 그래 뉴스에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그러죠. 추경도 어차피 우리나라 이미 예산을 짜놨는데 또 다른 예산 짜려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전략에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거기 전략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국채나 이런 거 발행하거나 빌려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빌린다는 건 또 역시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경도 편성할 때 제한을 둬라. 그다음 세계 잉여금 사용.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다 썼어요. 이제 다 썼으면 들어온 돈하고 다 쓴 돈이 썼는데 돈이 남았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조세가 많이 겹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거야. 나가는 것보다. 그걸 무슨 잉여금?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계 잉여금이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뭐하라? 주로 빚 갚은데.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빚 갚은데도 주로 활용해라. 제일 먼저는 지방교부세 주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뭐한다? 이런 빚들 빨리 갚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 잉여금 사용에 대한 제약이 거기 써져 있고 거기 뭡니까? 먼저 교부금 정산하고 공적 자금 상환하고 빨리 그다음 국채나 차입금을 빨리 보여라. 상환해라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다음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짜놓고 그다음 예비비 계상도 한도를 둬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에게서 100분의 1을 예비로 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쓰는데 한도를 둬야 덜 쓰겠죠. 예비비라고. 자, 만약에 우리가 600조로 합시다. 600조인데 만약에 100분의 1이면 6조입니까?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면 60조. 60조를 예비비로 짜놨으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잖아요, 이거. 이것까지 다 써버리면 또 지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통은 재정정보도 어느 정도는 공표를 하고 국민 감시제도도 주고 그래서 미안해. 그 뒤에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 국민 참여 제고 문제고 앞부분까지입니다. 미안해요. 방금 이야기한 건 이 재정 건전성. 자, 봐봐.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위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거. 뒤에 두 개 있죠. 국민 감시 제도하고 재정 정보 공표는 투명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다시요. 건전성에 대한 제도는 어디까지고
ABB 계상 제도까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재정정보 공표나 국민감시제도는 무엇에 해당된다? 투명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쌤, 거기. 만약에 모른다면 크게 상관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 중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조항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2페이지에 있는 조세 감면부터 ABB 계산까지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기억, 니은, 성인지나 예산 성과급 이건 상관이 없죠. 여기 없죠. 디귿, 추경안 편성에서 제한 맞죠? 이건 있습니다. 리을 세계 잉여 있죠? 그 다음 디귿, 국가 채무 관리 계획 수립 맞죠? 비국가 보증 채무 부담에 국회 사전 동의 있고, 그 다음 국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응은 투명성 제도고, 자, 지읒 법률안 재정 소요. 아까 법률안을 제정할 때 얼마 돈 드는지 추계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 이런 문제는, 자, 요령이야, 요령.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하나 풀어서 한 2번만 풀어보고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올 거고, 분명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거, 직접적인 관련 제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 이제 이 10페이지 오면, 거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공공지출 관리 새로운 규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 이런 말들이 있죠. 그쵸? 거기 3가지 있잖아, 3가지. 요즘 새로운 규율이야, 새로운 규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량적 재정 규율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나 지출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체적인 재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에서 제일 크게는 총량적 재정 규율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적자가 일어나는 만성적 재정 적자 같은 거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라는 게 총량적 재정 규율이고, 그 다음 거기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돈을 쓰더라도 A하고 B, A 했을지, SOC를 했을지, R&D 했을지, 그쵸? 우리가, 투자했을지, SOC 했을지, 사회 간접 자본을 했을지, 또는 복지했을지, 이럴 때 이 부분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이냐, 어디에 쓰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뭡니까? 배분적 효율성. 그래서 배분적 효율성은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핵심 단어가 거기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예산 지출이 편익이 큰 분야에 예산액을 집중해서 배분해라.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간 효율성을 뭐라 그래? 배분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그럼 여기에 이제 투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최소를 넣어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겠죠. 각 사업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운영상, 기술적 효율성 또는 운영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부분 간입니까? 부분 내입니까? 여기서는. 배분적 효율성이 아니라 운영상 효율성은 부분 간이야. 이런 부분 간의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거야. 이 안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거야. 부분 내 효율성을 추구해라. 이게 최근에 재정 준칙이라는 것, 재정 규율이라는 것, 우리가 돈을 쓸 때 정부에서 지켜야 될 한마디로 규칙, 규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한 번만. 아주 쉬워요, 그냥. 최근에 이야기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뭘 쓴다 그런다? 일단 크게 봐서는 수입과 지출 균형 좀 맞춰라. 너무 적자가 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배분적. 각 부문 간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해서 해라. 여기보다는 여기가 R&D 사업이 더 낫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투자를 좀 하고. 그 다음 이 운영상 효율성이면 그 사업을 할 때 투입분의 산출,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부문 내에서 투입분의 산출을 최대하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문제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익혀버리면 돼. 거기 19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공지출관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19번 이렇게 나와있죠. 총량적 재정 규율 한번 읽어봤어요. 거시적이라고 그랬죠. 크게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 어느 정도 적자전형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 두 번째 배분적 효율성, 재정 부문 간 배분 맞죠? 자, 그 다음 3번이 왜 틀렸어? 일단은 딱 봐도 3번이 우리가 2번 아니면 3번을 골라야 되겠죠? 모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똑같은 게 두 개 나왔으니까. 그런데 4번을 보고 3번을 고를 수 있겠죠? 4번은 보면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부분 내에서 최선을 다해라는 거니까 3번이 뭐야? 3번이 뭐가 틀렸어? 부분 내가 아니라 부분 간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밖에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건 거시적인 거고 이건 미시적인 건데, 미시적인 것 중에서 이건 좀 더 크게 본 거고, 이건 좀 더 미시적으로 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 총량적, 배분적, 운영상, 총량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 선생님, 이 문제는 이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이것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절대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 간, 이건 부분 내, 여기는 투입분의 산출,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부분 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 20번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 재정제도가 아닌 것, 이것도 암기하면 됩니다. 예산 총계주의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개인적으로는 재정 법률이 너무 복잡해요. 이건 안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헌법에 이거 그냥 암기해버려요. 성격을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쌤들에게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쌤 거기 뒤에 부분을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반복됩니다. 성인지 이 예산서 같은 건 또 반복되니까, 뒤에 예산 형식에서 반복되니까 거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산의 기초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압도적으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원칙 부분만 나는 보고, 의의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볼 때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봐도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겠다, 나는 원칙만 잘 보겠다. 원칙에서 특히 전통적 원칙에서도 예외를 잘 연결시켜 보겠다.
그러면 이건 이 재정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8년 동안 모아놓은 거니까 8년 동안에 한 문제 나왔다. 그 말은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뭐 건전 재정에서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그 문제 풀어보고 넘기면 돼요. 그런 것들. 그걸 다 풀어보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고, 이 시험 볼 때 항상 느끼는 건 어떤 거예요? 혹시나 하고 나서 나올 때 역시나 하고 나오죠. 야, 재정 건전성 요즘 많이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빡 했다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역시. 그쵸?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위원회 노트에는,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어떤 것이 놓여 있어요? 어떤 것이 놓여 있냐면, 일단은 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쵸? 자,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우리 합식을 할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인터넷 연결되면 큰일 나겠죠? 연결 안 됩니다. 쳐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져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숙련된 사람, 많이 들어가 본 사람들은 절대 책 많이 안 갖고 갑니다. 일주일간 볼만한 거, 2주 들어간다 하더라도 출제할 시간은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근데 2주도 안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제할 책을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검토위원 또는 교정위원 들어가서 다 뭐합니까? 토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인쇄하고 찍어서 전국에 배포해야 되고, 이 시간 5일 정도 걸립니다. 인쇄하고 배포도 중간에 안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실제로 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책은 2권 정도만 갖고 갑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줍니다. 기출문제. 출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논문 안 봅니다. 논문 봐갖고 객관식 문제 뭐 하게 됩니까? 그쵸? 그리고 또 행정은 자꾸 법이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논문은 오래된 논문 보면 이론적인 것 말고는 또 논란될 수 있겠죠? 안 봅니다, 이거. 법령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조금 검색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검색, 다 따라다녀요. 검색할 때 뭐 검색했는지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볼 책은 2가지인데 100% 기출문제는 검증이 됐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오면 몇 명이 봅니까, 이거? 수십만 명이 보죠? 조금만 꼬투리 잡혀도 논란이 되고 전부 다 봅니다. 이의제기 많이 해놓죠? 그러고도 견딘 문장들이죠? 주옥 같은 문장들, 주옥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제를 할 때는 기출문제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검토된 지문이니까. 말 하나 잘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논란되죠.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못 쓰는 거. 심할서 같은 거 써서, 물론 저기는 그렇다고 해서 징계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기 기분 나쁘겠죠. 거기서 왜 그랬는지 쓰라고 그러고 많이 논란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뭐 해야 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유서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대 핵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말썽을 일으키지 말자. 출제 오류를 최대한 줄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검증된 기출문제. 쌤, 책 보고 내는 것보다 기출문제들 보고 내는 게 훨씬 낫겠죠. 기출문제 보고 그 말만 딱 바꿔서, 이를테면, 이용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이 이용이고 2번은 그 사람이 전용 이렇게 써놨겠죠. 2월 쓰고 해놨겠죠. 이번엔 그냥 뭐라고 바꿔? 전용이 뭔가?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거 전용 여기 답 딱 쓰고 틀린 답들은 조금 문장이 틀린다 그래서 틀린 답들은 뭐 논란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럼 맞은 답 써놓고 다른 이런 문제 나왔던 것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뭐에도 기출문제에서도 거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전용 아닌 걸로. 그럼 문제 끝. 만들기도 쉽고 오류도 안 나오고.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들어가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거 막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을 건드려야 돼. 핵심. 원책. 나는 이것만 공부하겠다. 아주 훌륭한 생각들. 잘 나온 거 많이 공부해야죠. 거기. 그래야 빨리 합격한다. 선생님 3년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래서 상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1년 공부하는 데서 합격한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거 하지 말고 잘 나온 거,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 기출 지문 그것만 많이 받으시면 돼요. 기출 지문만 많이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도 기출 많이 표현한 게 그런 겁니다. 자, 예산의 유형과 분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의 유형과 분류. 우리가 가게에서는 뭘로 수입을 잡아요? 가게에서는 뭘로? 아버지가 벌어온 돈, 어머니가 뭐 이런 걸로 수입을 하죠.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이 아르바이트 했으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그런 것들로 하죠. 1인 가구에서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은 뭘로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직장인 다니셨어요? 그럼 분명히 수입이 외로웠죠? 수입하면 부모님 용돈 가끔 구박하면서 안 주기도 그쵸? 용돈하고 그 다음 또 아르바이트 비용 그쵸? 이게 전부였죠. 수입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국가는 어떤 걸 그러면 뭘로 하는가?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조세, 그 다음 수익자 부담금, 그 다음 국공채, 그 다음 민간자본 이걸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90%는 우리가 수입의 90%는 가게에서는 수입의 90%는 뭡니까? 아빠가 벌어온 돈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 아르바이트 많이 안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수입의 90%는 용돈이죠. 부모님이 주신 돈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먼저 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종류 조세가 제일 많겠죠. 조세, 수익자 부담금하고 그 다음 국공채, 민간자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조세에는 어떤 게 있어요? 보니까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하고 관세가 있고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이런 게 있죠. 자,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 쓰이기 위한 세금을 걷는 거라고 그랬죠. 내국세는 어떤 거?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다. 자, 이건 몇 가지만 이제. 자, 우리가 수입으로 삼는 게 뭐가 있다고? 재원이 조세하고 수익자 부담금. 그 다음, 알다시피 국채나 공채를 발행하는 거.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공채는 아니고 국채죠, 주로. 지방에서 이제 공채 발행하는 거고. 어쨌든 국공채라고 해놓읍시다. 그 다음, 우리가 민간 자본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민간 자본.
자, 이제 이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 서비스인데 거기에 그렇죠.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서비스 받는 사람이 돈 내는 거. 먼저 거기 국세 보니까 우리가 가끔 시험에는 어떤 건 나오게 돼. 내국세에서 직접세냐 간접세냐. 목적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목적세 물어보는 거죠. 목적세는 세 가지니까 뭐 금방 외울 수 있겠죠. 뭐 관세 뭐 이런 건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온 지방자치에서 주로 이야기되니까 빼고. 그러면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조세의 장단점 이렇게 나왔으면 장점과 단점 이것 보니까 이것도 최근에 한독이 문제가 좀 나왔죠. 보니까 2016년도 국회 8, 2019년도 국업 이거 나왔다는 거죠. 한 번만 살펴봅시다. 조세의 장점은 뭐냐면 이자 부담이 없으며 부채 관리와 관련된 재원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하고 한번 해봅시다. 국공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있어 없어? 국채라는 것은 정부가 뭐 합니까? 발행해서 이를테면 뭐 5%, 뭐 5%, 10% 이런 나중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얼마 주겠다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이게 국채인데 당연히 이자 부담이 있어 없어? 보통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게 뭐였냐면 이자일 때문에. 이자가 만약에 옛날 같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모라토리움을 지불유예를 선언하려고 할 때 15%, 16% 되니까 이자를 못 갚는 거야. 국채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잖아. 15%면 자기가 세금 걷어서 이자 갚는데 거기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이제 국채 너네들이 했는데 나 못 갚아. 아직은 지불유예 나중에 갚을게. 지금 못 갚아. 시기 됐는데 줘야 될 시기 됐는데 다 못 갚겠다. 이게 이제 모라토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국공채는 부담이 되는데 조세는 뭐 이자가 있습니까? 돈 걷는데 세금 걷었는데 거기에 이자가 뭔 이자가 있어? 채무 관리할 일이 뭐가 있어? 그쵸? 여기는 채무 관리 해야 되겠잖아. 이자가 높아지면 얼른 국채 줄여야 되겠잖아. 상환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목적히 통제하고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내가 낸 돈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자, 봐봐. 이건 너무 쉬운 건데, 국채를 발행하면 그해 갚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갚습니까? 제가 국채를 발행해서 SOC 사업을 했어. 그래서 도로를 건설했어. 도로를 건설했으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10조를 내서 건설을 했다 합시다. 국채를 발행해서. 근데 국채는 그해 바로 갚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걸쳐서 갚습니까? 몇 년 동안 걸쳐서 갚으면 이걸 당연히 미래 세대가 뭐가 되겠어? 미래 세대도 자기가 세금 낼 때 되면 돈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세는 이미 거둬놓은 돈이니까 그걸로 이걸 건설하면 미래 세대야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겠어? 낼 필요 없겠죠? 그 말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말이야. 거기 그래서 자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그건 뭔 말인지 금방 알겠죠? 아까 국공채 차입하는 것보다 또는 민간인에게 돈 빌리는 것보다 저렴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 단점은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 투자를 한 세대만 부담한다면 세대 간 비용 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자 봐봤어요. 제가 국공채를 발행해서 어디에 썼다. 우리가 이 복지비에 썼다. 지금 이제 복지하는 사람들한테 썼으면 당연히 뭐 현 세대 걸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죠?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도로 건설해 놓으면 나만 씁니까? 우리 후세 세대도 씁니까? 이거
후세 세대도 쓰는데 여기서만 현 세대만 부담한다는 건 미래 세대하고 형평성이 안 맞죠. 이거 사실은 지어놓으면 미래 세대가 더 많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지금 만약에 60이 된 사람이 돈 세금을 냈다 그래. 그리고 이걸 짓는데 2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분은 거의 80세대고 거의 돌아가실 때 됐으면 그때 당시에 막 치려고 했던 막 태어난 애들이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항만이든 뭐 공항이든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잖아. 그런 문제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조세를 통한 자본 시절은 자유제로 인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낸 세금은 자유제가 뭐 어떤 게 자유제입니까? 뭐 공기나 물이나 햇빛, 햇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유제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공기할 때 이 공기 조금 전략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이거 전략해서 물론 요즘 물도 비싸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가 이런 뭐 샘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략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관료들도 이건 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공기와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금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할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과다하거나 이렇게 쓰려고 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과다 수요 또는 과다 지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쓰시면 그렇게 자유제로 생각하니까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더 많이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조세 걷는데. 그렇죠? 세금 걷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자, 봐봐. 국공채는 딱 국채를 내놓으면 걷어가면 바로바로 돈 들어오죠. 근데 세금은 어때? 모든 사람이 고지서 넘긴 뒤에 이렇게 다 걷는 거죠. 또는 빨리 낸 사람도 있고 뒤에 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대강 알았을 거고 수익자 부담금 그러니까 쓴 만큼 내도록 하는가. 공공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한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 국공채에서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하니까. 세대 간 공평성을 높일 수 있으나 민간 부분에서 투자할 자본이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원래 이 도로 건설이 민간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물론 SOC 사업 말고 여러 가지 굳이 국가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국가에서 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가 뭐 할 수 없겠죠? 유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과천에 우리가 과천 놀이공원을 만약에 정부에서 그게 안 만들어도 용인에 놀이공원 만들어놨잖아. 근데 과천 만들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과천에 놀 사람도 있으니까 놀이공원. 그렇죠? 과천 시민공원은 우리가 국가에서 만드는 거잖아. 용산은 다르잖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넘어갑시다. 일단 그렇다는 거. 뭔 말인지만 알면 되잖아. 시험 문제에 과천이 어디냐 이런 건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민간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정 18페이지 보니까 이건 영어 문제야, 쌤. BO2, BTO, BTL, BLT. 그렇죠? B는 짓는다는 뜻입니다. build. O는 operate, 운영한다는 뜻이고 T는 transfer,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BO2는 이건 영어 문제니까 BO2는 일단 짓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진 사람이 가져.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지어놓고 나중에 국가에다가 뭐 해줘? 옮겨줘.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년간 자기가 소유권도 갖고 운영도 하고 나서 국가에 옮겨준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없어. 잘 안 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는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빨리 받으려고 해. 자,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많은 게 BOT보다는 BTO야. BTO 같은 경우. 지었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먼 이전해줬네요. 벌써.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트. 자기가 운영하나요? 자, 우리가 혹시 지방 가다 보면 민자도로 있어요, 없어요? 민자도로. 민간이 있는 도로 있어, 없어요? 국가가 다 도로 내기는 어려우니까 민간인 돈을 사용해서 민간인이 지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에게 당신 가지세요. 이거 이제 국가에게 미리 바쳐. 대신에 10년 동안 내가 뭐 하겠다?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통행세 같은 건 내가 뭐 한다? 10년 동안 이거 돈 뭐 이를테면 몇천억 들었으니까 그동안 너 뭐 한다? 내가 운영한다. 근데 이거하고 비오토하고 차이가 뭐야? 이건 차이는 이 사람 바로 이전 안 해줘. 자기가 먼저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이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게 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별로 선호 안 해.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BOT야. 우리가 BTO. BTO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BTL도 이제 금방 느낌이 오죠. 지었습니다. 이전했습니다. 국가가 가지시오. 이렇게 이전했고 리스, 임대료. 그럼 이런 거야. 공공병원을 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국가가. 그러면 이를테면 기업체에서 지어. 그 국가에게 당신 소유권으로 이전해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뭐가 받아? 임대료 받아, 임대료. 임대료 얼마씩 계속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봐봐. 이건 수익성 사업이 많을 때 이거 해요. 우리가 웬만한 민자도로 같은 거 수익 남죠, 많이. 도로 이렇게 하면 교통세, 통행료 받으면 돈 많이 남잖아. 그런데 선생님, 병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우리가 뭡니까? 노인 시설들이 있죠, 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돈 남겠어, 안 남겠어? 별로 안 남아. 근데 필요하니까 국가가 민간에게 지어주고 그동안에 임대료를 부담하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어, 안 하겠어? 감수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꼭 필요하니까 뭐 한다? 좀 져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BLT는 뭐겠어? 먼저 짓고 소유권 안 넘겨. 임대료 내놔. 니네가,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운영을 하죠. 당연히. 임대료 내놔. 공공병원 지어놓고 임대료 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자기가 충족됐다 싶으면 옮겨줘. 우리나라 이거 선호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호한 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건 그래서 수익자 임대라고 그래요. 수익성 임대. 수익성이 있을 때 많이 활용하는 거야. 자, 다시요. 쌤, 여기 도로가 필요해. 우리 여기 인천에서도 여기 이제 인천이니까 항만이 필요해. 그런데 항만 지을 돈이 없어. 그렇죠? 근데 항만에 대해서 항만을 지어놓고 막 사용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항만만 지으면 괜찮잖아. 그런 거 하려면 수익성 사업은 BTO로 해. 왜냐하면 많이 몰려드니까. 근데 인천도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이 이제 이 시설 같은 게 없어. 근데 노인들 시설 민간인에게 어디 기업한테 지어라 그러면 기업이 돈도 안 나오는데 왜 내가 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운영비 받으는데 뭐 운영비 그 사람이 내가 몇 명이나 올 줄 알고 비싸게 받으면 안 올 거 아니야. 그쵸? 안 한다 그러지. 알았다. 그럼 우리가 바로 뭐 할게? 임대 낼게. 그럴 때는 뭐 하겠어? 복지시설 같은 거. 그래서 BTL 방법을 쓴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 문제야. 그냥 뭘 먼저 하고 이전 먼저 하고를 우리나라는 선호한다. 그렇죠? 이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 문제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비오도 있어요. 비오는 너무 민간이 사용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민간이 뭐 한단 말이야. 이거 공공적인 일이니까 해야 돼. 근데 민간인들이 전부 다 기피해. 그럼 니네가 알아서 소유도 하고, 그쵸? 뭣도 하고, 운영도 하고, 소유도 니네가 해. 우리가 안 가질게. 대신에 공적인 일만 좀 해줘. 이게 비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도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잘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 문제를 잘만 읽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건 수입의 문제입니다. 수입의 문제.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그냥 한번 조금 보고, 특별하게 말고, 거기,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6번, 27번은 앞에서 내야 되는데, 뒤에다 넣네. 26번 보니까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26번 문제. 26번 문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풀어봐. 기업,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의 기초에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 조세 속에는, 세금 속에 벌금과 과태료는 안 들어갑니다. 이걸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세외 수입. 자,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 부담. 맞죠? 사용한 사람이 내도록 하는 것이보다 수익자 부담금이야. 자, 민자도로 아니에요. 국가가 도로 건설했어. 그런데 여기 지나갈 때 통행료 내왔네요. 민자도로 아닙니다. 국가가 해서 내왔네요. 고속도로, 긴 고속도로, 경부선 같은 거 내잖아. 그럼 결국 누가 부담? 내가 이용했으니까 돈 내는 거죠. 이게 수익자 부담금이라. 그 다음, 국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한다. 이것도 맞죠? 리을번, 민간 자본은 주로 산업 기반 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 시설 건설에 유치하고, 아까 복지 시설 건설에는 뭐가 주로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짓고 트래퍼 이전시키고 임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학교 등의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리을도 잘못된 거죠. 그럼 답은 리은하고 디귿이죠. 그 다음 27번.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또는 맞죠? 아까 자유제로 인식된다고 그랬죠? 2번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 맞죠? 사용한 사람 내는 거니까 체제 배분을 지향해서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겠고 국공채는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킵니까? 세대 간 형평성을 이룬다고 그랬죠? 다음 몇 번? 3번. 선생님, 대강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38번 한번 해봅시다. 38번 넘어가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정부로 짓고 이전하니까 BT죠. BT를 고르면 되겠죠. 그 뒤에는 대신 사업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해서 임대료 된다고 했으니까 리스해야 되겠죠. 그럼 BTL이네. 그쵸? 선생님 BTL이 몇 번?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어 문제예요. 영어 문제. 39번. 이거 봐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설에 해당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진대. 소유권과 짓고 자기가 소유권도 갖고 운영권도 갖는데 트랜스퍼가 없어. 이전한단 말 없죠, 국가에. 그러니까 비오오죠. 다음 40번. 자, 거기 이 민간 투자 유치 제도를 옳게 설명한 거. BTO는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BTO 사용료를 부과해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BTO가 투자 회수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쉬운 것에 많이 한다 그랬어. 수익이 많이 남는 곳에 BTO를 쓴다 그랬죠. 1번은 틀렸고. BTL은 투자 자금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민간에게 보유한 채로? B 다음에 T가 돼 있죠. 보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트랜스퍼 이전해야 되겠죠. 3번 BOT는 민간이 공공시설 건설해서 소유권을 정부에 BO 투자라고 그랬잖아. 소유하고 나중에 이전해야 되겠죠. 틀렸네. 4번 BLT는 민간이 투자 자금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사업 운영하여 민간이 맞네? 그쵸? 이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종료 지점에 정부가 소유권 이전, T가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부의 소유권 이전하는 거니까. 네. 3번 B52니까 민간이 공공시설 건설했어요.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뭐 해야 되겠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끝났을 때 이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보면 돼. 자, B 지었습니다. 이제 민간 입장이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충족했다 그러면 뭐 한다? 트랜스퍼 누구에게 옮깁니까? 국가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지금 민간 투자니까 민간이 주인공이에요. 민간이 주인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순전히 영어 문제죠. 그 다음 41번 수익형 민자 사업입니다.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옮겨줍니까? 국가에게 옮겨줍니다. 그 다음 오퍼레이트. 오는 소유하다도 있고 오퍼 운영하다도 있으니까 BTO는 당연히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 민자 고속도로, 민자도로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1번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 맞네? 그쵸? 2번 BTO 경우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로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 철도 이것도 왔죠? 수익 창출이 되는 거. BTO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까 BTL이었죠.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BTL이죠. 자, 선생님 BTS는 방탄소년단이죠. 넘어갑시다. 방탄소년단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B 지어서 정부에 옮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강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재원을 얻는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얻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입의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 그 다음 수익자 부담금, 국공채, 그 다음 민간 투자. 그런데 시험에는 조세로 나온다는 것은 조세나 국공채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에 대한 형평성. 수입자 부담은 쓴 사람이 내는 거니까 쓴 사람 사용과 수익의 형평성. 그 다음 민간 투자에서는 전부 다 뭘로 한다? 빌트, 트랜스퍼는 국가에 이전시키는 거, 오는 운영을 하든 자기가 소유하든. 보통 바로 오가 나온 건 소유에 옵니다. 소유하다, 오에 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 끝까지 못 갖는 거죠. 비오. 자, 내가 지어놓고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겠다. 또는 내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주겠다. BOT. 짓고 주고 운영하겠다. BTO.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고르면 돼요. 시간이 좀 됐네. 자, 1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